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꼼꼼히 읽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그린 가는 폭 A, 간격 B인 이중슬릿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단색광이 가해 이중슬릿으로 수직 입사할 때 스크린에 생긴 회절 무늬의 세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슬릿의 간격만 2분의 B로 줄일 경우 스크린에 보이는 회절 무늬의 세기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이중슬릿 문제예요. 그래서 이중슬릿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슬릿 무늬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중슬릿 무늬를 분석하는 문제라고 한번 봐주시고 나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뭐가 똑같은가 하면 요거를 적용을 시키면 A라고 하는 슬릿 폭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슬릿의 간격만 2분의 B로 줄인다고 했으니까 요 슬릿 간격이 2분의 1배가 되는 문제이구나. 그래서 슬릿 폭은 그대로 슬릿 간격만 2분의 1배로 됐을 때 이중 슬릿 무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꼼꼼하게 현상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구멍이 하나니까 단일 슬릿이죠. 단일 슬릿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구멍을 슬릿 폭, 구멍 크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늬를 만들 때 L 곱하기 람다 나누기 A라고 해서 요 A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슬릿 폭이 무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요 무늬 간격 델타 X는 이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어두운 곳부터 어두운 곳을 이렇게 선택해서 요것이 델타 X. 그 다음에 어두운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를 선택해서 요것이 이 델타 X. 그 다음에 다시 어두운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가 델타 X이다. 그래서 어두운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가 델타 X. 그래서 요 무늬 간격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무늬 간격을 구할 때 A가 바로 슬릿 폭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것은 필수 암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쪽은 이중 슬릿이죠. 자, 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이중 슬릿입니다. 그러면 구멍은 슬릿 폭이나 구멍 크기라고 부르고, 구멍 중심에서부터 구멍 중심까지를 D라고 부르면서 얘는 슬릿 간격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요 슬릿 간격이 무늬 간격하고 관계가 있어서 L 곱하기 람다 나누기 D 할 때 이 D가 바로 슬릿 간격이고, 슬릿 간격은 이중 슬릿에서만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중 슬릿 무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중 슬릿 무늬는 어디가 델타 X인가 하면 요 그림에서 밝은 곳, 여기가 밝은 곳이죠. 여기가 밝은 곳이죠. 밝은 곳부터 밝은 곳까지가 델타 X.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내리고 밝은 곳부터 밝은 곳까지가 델타 X. 또는 여기가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가 델타 X. 어두운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가 델타 X. 이렇게 보시면 이중 슬릿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중 슬릿은 슬릿 간격이 중요 변수이고, 이 슬릿 간격을 이용해서 무늬 간격인 델타 X를 구하는 데 사용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중 슬릿하고 단일 슬릿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중 슬릿에는 변수가 하나 더 있죠. A라고 하는 슬릿 폭이나 구멍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가 뭐를 결정하는가 하면은 슬릿 폭이나 구멍 크기는 단일 슬릿 무늬를 결정할 때 사용돼요. 슬릿 폭이나 구멍 크기는 단일 슬릿의 무늬를 결정할 때 사용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중 슬릿에는 슬릿 폭이 있으니까 이 슬릿 폭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바로 무늬 윤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늬 윤곽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무늬 윤곽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그려주시면 뭐랑 똑같은가 하면은 위에 단일 슬릿 모습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0이면 똑같이 0이고 2가 0이면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2가 0이고 2가 0이면 똑같이 2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0이게끔 무늬가 똑같이 표현됩니다. 이거를 무늬 윤곽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늬하고 무늬 윤곽이 똑같은가 하면은 슬릿 폭이 A고 슬릿 폭이 A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단일 슬릿 무늬하고 이중 슬릿의 전체 무늬 윤곽이 일치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 슬릿에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중 슬릿에서는 무늬 윤곽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의 무늬 윤곽이 일치하는 이유가 바로 슬릿 폭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중 슬릿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요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B는 슬릿 간격이니까 델타 X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중 슬릿 무늬 간격인 델타 X는 L 곱하기 D분의 람다가 공식인데 얘가 바로 B죠. 이 그림에서. 그럼 얘가 몇 배가 됐는가 하면은 얘가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얘는 몇 배가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2배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중 슬릿 무늬 간격이 2배가 됐다를 이 그림에다 표시하시면 바로 요 밝은 곳부터 밝은 곳까지가 델타 X인데 델타 X가 2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이 2배의 크기로 보여줘야 된다. 얘가 2배가 되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봤죠? 얘는 단일 슬릿 폭입니다. 단일 슬릿 구멍 크기는 안 바뀌었대요. 그러면 뭐는 똑같은가 하면은 무늬 윤곽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중 슬릿의 전체 무늬 윤곽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전체 무늬 윤곽은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얘는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두운 곳을 선택을 하시면 마이너스 1 옆이 여기가 바로 상쇄점이죠. 그래서 상쇄점이 마이너스 1 부분이 정확하게 상쇄점인데 이 부분에서 어두운 곳이 돼야 된다. 플러스 1 바로 옆이 상쇄점인데 여기서 어두운 곳이 돼야 된다고 해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첫째, 무늬 간격이 2배가 된 것을 찾으시고 자, 이거는 이중 슬릿하고 관계된 무늬죠. 이중 슬릿하고 관계됐으니까 슬릿 간격을 이용해서 2배가 된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멍 크기는 똑같으니까 단일 슬릿하고 관계된 무늬 윤곽은 똑같다. 그러면 이것이 똑같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선택을 해서 잘 찾아보시면 1번 무늬가 2배가 되었다. 그러면 얘보다 무늬가 2배가 된 걸 찾기 위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싹 지우고
무늬가 2배가 되었다. 얘보다 2배로 큰 걸 찾으시면 얘가 선택이 되면 되겠죠. 얘는 작아졌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니까 얘도 틀렸고, 얘는 2배가 됐으니까 얘도 선택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니까 얘는 선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무늬 간격이 2배가 된다를 가지고 보기를 고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단일 슬릿 전체 윤곽. 전체 윤곽을 따질 때 마이너스 1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옆부분이 0이 돼 있죠. 플러스 1 옆부분이 0이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췄기 때문에 답은 1번. 그러면 4번은 다르죠. 4번은 무늬 윤곽이 이렇게 생겼죠. 무늬 윤곽이 커졌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이 답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늬 윤곽을 싹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늬 윤곽이 그려지면서 보기와 똑같이 무늬 윤곽을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번 문제를 꼼꼼히 풀어봤습니다. 8번 문제는 피트 쪽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살짝 유행하는 질문이라서 이거 유사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요즘 여러 시험에서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라서 8번 문제는 별표를 치시고 꼼꼼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설명해 드린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